기상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39번 교재는 57페이지고 이번 시간에는 심폐지구력 두 번째 시간 비타민 E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포이에틴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 요 에리트로라는 게 요게 이제 적혈구란 뜻이에요. 적혈구. 예. 적혈구를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도 하죠.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적혈구라고 읽는 거예요. 단순한 게 너무 좋다니까. 요게 적혈구라는 뜻이고 포이에틴이 세포 증식 뭐 이런 뜻이에요. 세포 증식 아니면 세포 증식하는 자극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장에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분비됐다라고 하면 적혈구를 증식시키는 자극제를 분비한 거다. 그러면 골수를 자극해서 적혈구가 생성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선수들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주입한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죠? 자가수혈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기초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혈액을 뺐다가 자기 혈액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혈액 안에는 적혈구가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레드 블러드 셀이 요렇게 있어요. 적혈구가 요렇게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혈액 속에 있죠. 그래서 혈구세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대빵 통만 커가지고 대빵 크게서 그렸네.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혈관 안에 있습니다. 혈액 속에. 그래도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상관은 없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 운반이죠. 산소 운반. 그쵸?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죠. 요거를 포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산소 헤모글로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소가 이렇게 포화됩니다. 요게 헤모글로빈이고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건강해야 산소를 붙잡고 갈 텐데 헤모글로빈이 건강하려면 구조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구조에 기여하는 영양소가 철분이에요. 그러니까 철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는 거고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고 그러면 산소 운반을 못하니까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유기호흡을 못하죠. 그럼 지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철분을 섭취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초편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철없던 네가 철을 들었네 헤모큐라는 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부족한 당신이 철을 먹었더니 헤모글로빈이 건강해졌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매우 어렸을 때야. 여러분들도 되게 어렸을 때죠. 그쵸? 우리는 거의 뭐 동일한 세대니까 자, 철없던 네가 철 들었네 헤모큐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자, 젊으면 강하다 부딪혀보자. 자, 어쨌든 철분을 섭취해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하면 자꾸 이제 이거 뭐 다음 얘기할 걸 자꾸 까먹어요. 그쵸? 자, 그런데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서 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산소를 섭취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서 가서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근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배고프다고 지가 산소를 섭취하면 어떻게 산소를 전달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산소 섭취하면 안 되죠. 적혈구는. 산소를 섭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산소 섭취하는 놈을 없애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얘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산소 섭취 못하네? 그러면 유기호흡을 못한다는 얘기네. 유기호흡을 못한다는 얘기네. 유기호흡이라는 건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못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무기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무기호흡의 원료는 뭐예요? 오로지 포도당이네. 그러니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무기호흡을 해갖고 레드블러드셀 즉 그 적혈구는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수소 포도당 유긴산 탈수소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합성 과정 아니면 뭐 그 기초편에서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포도당 유긴산 탈수소 효소가 있어야 오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탄당이 있어야 생합성 과정도 할 수 있고 또 이 포도당 유긴산 탈수소 효소가 있어야만 해당 과정도 가동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포도당 유긴산 탈수소 효소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다 그러면 적혈구는 파괴되는 거예요. 왜? 아니 무기호흡을 못하면 에너지를 못 만드는데 유기호흡은 아예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막을 극복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이 적혈구 안에는 포도당, 유기산, 탈수소수가 없는 거죠. 막을 극복하고 빠져나왔다라는 얘기는 막이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적혈구의 막이 고장났다는 뜻이라고. 적혈구의 막이 고장났다? 그럼 적혈구의 안정성이 파괴됐다는 뜻이고, 그럼 얘만 빠져나오나? 포도당, 유기산, 탈수소 효소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도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은 또 안 될 뿐더러 혈액관 안에 이 혈액의 점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적혈구 안에 엄청나게 많은 헤모글로빈이 빠져나왔다. 점성도도 높아지고 산소 운반도 안 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적혈구의 막의 안정성이 기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즉 구조가 기능이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조가 곧 기능이라는 얘기. 예. 이 막의 구조가 없으면 기능을 못하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저는 구조가 기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막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게 누구냐? 비타민 E예요.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고 막은 지질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비타민 E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해요. 토코페롤. 요렇게 문제에 놔도 알아맞혀야 되고 요렇게 문제에 놔도 알아맞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E 혹은 알파 토코페롤 이게 없으면 적혈구가 파괴되니까 산소 운반이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지구력이 떨어지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건강하면 뭐 하냐고요. 적혈구 자체가 파괴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셨으면 한다. 그래서 비타민 E를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에. 참고로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막이 고장난 걸 막이 고장나면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거죠. 적혈구가 고장났으니까. 그럼 빈혈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요.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이라는 거는 이 막이 용혈이라는 게 혈액에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포 막이 녹아서 고장나서 절단나서 산소 운반이 안 돼갖고 빈혈이 온다. 그걸 용혈성 빈혈이다라고 얘기하고 적혈구 자체가 용혈된 거죠. 지금 그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화면 밖으로 안 나갔나? 에리스로 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에리스로가 제가 이제 적혈구라고 얘기했고 리시스가 분해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적혈구 용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 우리가 지방 분해를 뭐라 그래요? 리폴리시스라고 하죠. 그렇죠? 리시스가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리시스가. 그러니까 적혈구가 분해됐다는 뜻이에요. 용혈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당 작용은 뭐라 그래요? 콜리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분해란 뜻이구나. 그래서 적혈구 용해를 에리스로리시스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즉 비타민 E가 없으면 적혈구 세포막이 허물어지니까 용혈이 올 수 있다라는 뜻까지. 그러면 심폐지구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2부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